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1월 30일입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이 해제됐는데, 의무 착용이 해제됐는데, 대부분 다 마스크를 쓰더라고요. 사람들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역시 본인들의 메모리, 이 기억의 어떤, 뭐랄까요, 한계라 그러나요? 예. 본인들이 본 것들, 그것에 대한 한계를 극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최근에 기억했던 것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예전에 마스크를 안 썼던 기억보다 마스크를 썼던 기억들이 훨씬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최근의 기억이면은 그렇지 않은 기억보다 훨씬 더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도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야당, 여당, 요즘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서로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그들이 기억하는 그 시간에 대한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인 거지. 예,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포인트는 경제 개발, 우리가 소위 상당히 못 살았던 시절, 50년대, 60년대 우리가 상당히 못 살았던 시절, 한국의 역사 중에서 최근 근현대사를 상당히 주안점을 두는 것이 국민의힘이라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냥 5천 역사를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조선. 예. 그러니까 조선 시대를 상당히 좀 좋게 보는 것. 특히 뭐 살인이라든지 그런 성리학 시절, 이런 시절들을 좀 약간 좋게 보는 그런 느낌이 약간 드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전체 근래 한 1000년 정도의 역사를 보면서 지금 최근에 근현대사는 그냥 그중의 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근현대사에서 엄청나게 힘들었던 부분, 특히 일제시대 때나든지 이런 시대, 20세기에 대한민국이 상당히 힘들었던 시절을 가장 강렬하게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서로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요즘에 중국 문제, 특히 대만 문제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만 문제는 우리한테 직결되는 문제예요. 예. 대만의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이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미국과 우리는 상호 군사 동맹이 돼 있죠,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국가가 전쟁을 할 때 다른 국가가 자동으로 전쟁에 개입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적은 우리에게 적이 되는 그런 어떤 규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상당히 먼 경우에, 그 먼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굳이 거기까지 가서 뭐 이렇게 군사를 파병하고 그러진 않아도 되는데, 미국이 이제 만약에 전면전을 중국하고 할 경우에는 우리는 그냥 자동으로 중국과 이제 전쟁이 상대국이 되는 거예요. 교전 상대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 그 삼국, 소위 해서 그 동맹국들끼리 자동으로 인계철선으로 연결돼가지고 세계대전으로 비화된 것처럼, 중국이 지금 이제 대만을 놓고 미국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될 경우에 한국은 자동으로 개입된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지금 중국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저께 제가 이제 영상에서는 대만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한테는 어떤 위치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중국이 왜 이렇게 대만에 대해서 집착을 하느냐, 왜 이렇게 광분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자,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제가 서두에 이 말씀 드렸죠. 인간이라는 것은 기억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까 기억이 어떤 포로입니다. 기억이 포로예요.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억은 뭘까요? 바로 대장정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우리는 그냥 중국이지만 지금 중공이죠. 우리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중국은 1949년부터의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1949년 이전에는 중국은 뭐냐면, 청나라 이전에는
바로 지금 대만에 지금 들어가 있는 국민당이죠. 예, 국민당이 중국 대륙의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중국 국민당은 자기들이 한 번도 꿈에도 중국 대륙에서 쫓겨나서 대만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한 번도. 내전을 하면서 당연히 우리가 이기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47년 1945년 8월 15일 중국이 이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외쳤을 때 형세가 어떻게 됐냐면 거의 한 중국 본토에 약 한 80%까지 다 국민당이 점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 20% 정도가 공산당으로 돼 있었어요. 그것도 한반도 만주 쪽. 왜 그랬냐면 그때 이제 일본군을 해제한다고 소련이 넘어오면서 자동으로 소비에트화 된 거죠. 그때 이제 중공이 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중국 국민당이 참 대단한 게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내내 일본과 싸웠죠. 일본과 싸우면서 중국 공산당하고도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국공합작이라 그래가지고 1930년대부터는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공산당하고는 잠시 휴전, 그리고 같이 일본을 몰아내자. 그래서 45년까지 중국 공산당하고 그 영토 점령 비율이 8대2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8대2. 그것도 이제 소비에트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일본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1945년부터 49년까지 4년 동안 그 현상을 역전시켜 버린 거예요. 8대2의 열세에서 10대 빵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10대 빵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8대2로 지다가 10대 빵으로 이긴 거야. 이렇게 되게 만든 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 갖고 있는 중국 역사에 대한 가장 큰 기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역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자기들은 30년을 지고 있다가 4년을 마지막에 4년을 이어서 중국 대륙을 차지한 그런 정권입니다. 말하자면 어떻게든지 재수가 없으면, 정말 그야말로 재수가 없으면 대만이 저기 대만섬에 쫓겨나 있을지언정 저 사람들이 정권을 차지해서 중국 대륙을 뒤집을 거랄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구보다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 공산당이에요.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이 대장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이제 8대2 정도로 완전히 지금 수세에 몰려 있을 때 마오쩌둥이 연안이라 그러죠. 연안 지역까지 이제 이 중국 대륙을 거의 관통하는, 내륙으로 관통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긴 도망길이죠. 도망길. 정말 중국 국민당한테 쫓겨서 10만 명이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연안까지 갈 때는 이제 8,000명. 마지막 이제 신세가 돼서 마오쩌둥이 8,000몇 명 데리고 결국 살아남은 거야. 그 도망자의 길을 간 거예요. 레니게이드처럼, 레니게이드. 그래서 결국은 그 신화, 그러니까 본인이 결국은 그 추격에서 살아남아서 결국은 1945년 일본이 망하고 소비에트가 내려와서 도와주기 직전까지 그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다가 결국은 중국 역사를 뒤집어버리는 역사. 이게 바로 대장정의 그 드라마틱한 역사예요.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 대만으로 쫓겨난 국민당이 자기들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1945년에서 49년의 그 짧은 4년 동안의 사이, 그 4년 동안에 그 공산당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반 인민들이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가졌던 시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팅커스 테일러 솔저 스파이란 그 영화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말씀드렸죠. 영국이란 나라도 50년대 60년대에 케임브리지 나오고 이튼 스쿨 나온 수재들이 공산당에 뭐가 됐다? 포섭이 됐어요. 포섭이 됐어.
그런 시대야.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식인들 사이 특히나 그리고 일반 대중들한테 이 공산주의는 상당히 달콤한 이데올로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공산주의한테 혹할 정도면 일반 대중들한테는 얼마나 정말 따뜻한 유혹이었겠습니까? 그래서 1945년부터 그리고 1950년 사이에 이 공산주의는 상당히 매력적인 이데올로기였어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서 결국은 전세를 역전시켜 버렸던 거야. 그게 바로 중국 공산당이 갖고 있는 기억입니다. 이 기억이에요. 대만도 마찬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생각하는 그 기억에는 뭐가 이제 들어가 있냐면 대만도 저기 쫓겨나 있다가 어떠한 인바이러먼트, 즉 환경, 대만 국민당이라든지 민진당 같은 어떤 그런 자유주의 정치 체제가 자본주의 정치 체제가 중국 대륙에 먹힐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 저게 빨리 점령이 안 되고 저 정권이 빨리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저걸 포섭하지 않으면 파괴하지 않으면 우리가 역공을 당할 수도 있다. 왜? 국민당이 공산당이 다 지리멸렬해서 죽었다고 생각해서 추격도 제대로 안 하고 살려주기도 그냥 놔둬 이렇게 했단 말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심을 한 거예요. 미국도 막 지원을 해주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미국이 거의 엄청난 승전국이잖아요. 그리고 당시만 해도 이제 장제스가 소련이 아무리 강해도 미국한테는 안 되지. 미국은 2개 전쟁을 태평양 전쟁과 유럽 전쟁을 다 이긴 나라야. 그 나라가 우리를 지원하고 있어. 어떻게 소련한테 지원받고 있는 공산당이 미국한테 지원받고 있는 우리한테 이길 수가 있겠어. 이렇게 아주 안일하게 생각했단 말이야.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해서 바뀌었죠.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는 1949년 당시에는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그 국민들이 혹했던 것처럼 만약에 2022년 지금 현대 상황에서 왜? 지금 중국 인민들은 자본주의는 아니지만 문명의 이익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문명의 이익을 누리고 소위 얘기해서 이렇게 돈맛을 알게 되면 자유를 꿈꾸게 되는 거지. 자유를. 중국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국민들이 자유를 부르짖을 때가 언젠가 올 것이다. 철안문 사태 때 같은 때가 언젠가 올 것이다. 그 때가 바로 우리가 가장 위험한 때. 그때 만약에 대만 자유주의 정당이 중국 대륙으로 넘어올 수도 있다. 그 생각이 이데올로기가 중국 안으로 대륙을 파고들 수도 있다. 그때 미국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일본이라든지 한국 이런 나라들,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주변에서 포위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공산주의 사상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그런 어떤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줄까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한 부분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결국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크라이나를 결국 점령을 못하고 빠졌어요. 왜? 미국이 지원해주고 서방이 지원해주니까 특히 인접국 폴란드 같은 나라들,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들인 거예요. 지금 여기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왜? 대만이 무너지면 한국도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전적으로 대만을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은 지금 더 강성해질 것이고 일본도 정말 군사 대국화 될 것이고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지금 뭐랄까요, 이 어떤 미국의 힘은 더 강해질 거고 어떤 중국은 여기서 더 강해질지 안 강해질지 모르지만 지금이 거의 최악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그럼 지금 대한민국이라든지 일본이 더 크기 전에 지금 대만을 어떻게든 손을 봐서 우리 거로 완전히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국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다. 자유주의 세계에서 자유세계에 역공을 당할 수 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소위 해서 무패가, 이기지 않으면 지는, 완전히 그냥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무승부가 없는 게임인 거예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요번에 사실 그 시진핑이 이제 홍콩 문제를 상당히 이제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국 양제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결국은 이제 영국이라든지 미국한테 약속을 해놓고 지금 대처 수상, 예전 대처 때 이제 그걸 약속을 한 거죠. 약속을 해놓고 결국은 안 지켰어요. 결국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막 이제 시위도 나고 홍콩 시위 나고 난리 났었잖아요. 예, 노란우산 시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보고 나니까 홍콩도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홍콩이라는 나라를 만약에 그렇게 놔두게 될 경우에 결국은 이 자유주의의 그 소위 웨이브, 예? 이 웨이브가 블루 웨이브가 결국은 중국으로 넘쳐 흘러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을 우리가 그 거점을 우리가 딱 점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그게 이제 어쨌든 간에 대만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도 결국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번에 정리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대만의 홍콩 같은 경우는 정권이 아니에요. 정권이. 그러니까 그냥 어떤 하나의 그 뭐랄까요? 식민지 같은 개념으로 되어 있지만 대만은 뭐냐면 대만 중국 대륙에서 공산당하고 겨루었던 기간 중에서 대부분의 기간을 국민당이 이겼던 기간이 대부분입니다. 4년 빼고는 다 국민당이 이겼던 기억인데 그 4년 동안 뒤집혀서 지금 대만으로 가 있는 거란 말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당은 공산당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도 살아있는 반란 세력이야. 그러니까 경쟁 세력인 거야. 경쟁 세력. 언제라도 지금 15억 중국 인민이 나 그냥 공산당 안 하고 국민당 할래 라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공산당은. 지금 중국 공산당은. 그래서 지금 대만은 가만히 놓지 않는 거예요. 홍콩 문제에 비해서 대만은 그냥 뭐 압도적으로 중요한 나라가 돼 있는 거야. 이게 지금 현재 중국인인들이 갖고 있는, 특히 중국 수뇌부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대만 문제는 중국한테 박혀있는 쐐기인데, 쐐기. 중국 심장에 박혀있는 쐐기예요. 이걸 지금 미국이 정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야. 이 대만만 잘 이용하면 중국을 쪼갤 수 있어요. 중국을 쪼개서 뭐 남쪽은 대만 국민당, 북쪽은 공산당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 홍콩을 시작으로 해서 그 어떤 자유 시스템을 지금 붕괴시킨 거에 대한 상당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만과 홍콩 여기서 시작되는 어떤 이 자유주의 물결이 중국을 상당히 압박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이 지금 밤잠을 설치고 있다. 상당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간에 대만을 지금 나오는 신문에서 보면 2025년에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라고 지금 미국의 그 전직 장성도 지금 예견을 하고 있고, 시진핑도 사실은 이번에 이제 3연임을 하게 된 게 대만 전쟁을 가정하고 3연임을 시켰다는 얘기가 지금 거의 뭐 정설처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대만을 이제 전쟁을 하지 않는 방법은 중국이 완전하게 자기들이 우선권에 있다. 프라이어티, 우리 국력이 거의 뭐 이제 의심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되거나 아니면 미국하고 다시 친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과 다시 친해지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러시아가 엄청나게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엄청나게 강해져서 미국이 다시 중국하고 친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상, 러시아가 엄청나게 강해지지 않는 이상, 반대로 러시아가 지금 무너진다, 푸틴이 무너져 버리면 중국은 유일무이한 미국의 에너미입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그냥 그때부터 완전히 적성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된다. 중국과는 더 이상 뭐 협력이나 이런 개념을 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되는 그런 사태가 온다는 거. 그래서 이 대만 문제는 중국 공산당의 심장에 박힌 쐐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 4년 만에 바뀌었다는 거. 1945년부터 1949년 4년 만에 국민당에서 공산당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중국 공산당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